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이번 시간 155번 인종차별을 금지한 법이 하나도 없는 나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종차별, 우리 많이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꼭 인종만이 문제는 아니죠. 성별, 무슨 지역,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차별하고 장애인이냐 아니면은 비장애인이냐 따라서도 성소수자냐 아니냐 따라서도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하잖아요. 또 여기서는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고, 인종차별은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해서 이것은 부당하죠? 여기 여러분들이 반론이 있을까요? 사람의 내적인 가치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일들. 태어났는데 피부색이 까매, 태어났는데 피부색이 하얘, 태어났는데 피부색이 우리 같아. 그런 거 가지고 넌 왜 그렇게 생겼니? 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보면은 이런 것들은 부당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한 보편적인 상식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법으로 만드는 거야. 원래 법 이전에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의견으로 야, 차별하지 마 하는 거지. 외적인 어떤 강제력, 법이 오기 전에 야, 그거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상식이고, 그런 상식이 자리 잡은 사회가 좀 더 그래도 바람직한 사회인데, 그게 안 되니까, 워낙에 생각이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거를 스스로 통제를 못하고 외적인 강제로 하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더더군다나 인종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야. 좀 그렇지. 우리가 그런 건 너무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지. 분명히 이걸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자이고, 그들은 약자이고 소수니까 우리가 무관심했던 거지. 무관심하고 나 몰라라 했던 거지. 내가 당할까봐 그런 소시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 아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낙인 찍는 거는 다 어떤 구실이든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너는 왜 지우개가 없니? 너는 왜 키가 작니? 너는 왜 머리가 곱슬이니? 너는 왜 머리가 기니? 너는 왜 머리가 이렇게 있니? 너는 머리가 짧니? 너는 가방이 빨간색이니? 너는 가방이 파란색이니? 너는 왜 연필이 없니? 얼마나 많이 차별할 수 있겠어? 그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리기 위해 기리다, 존경하고 추억하고 이런 것들을 기리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기리기 위해 동상을 세우지만 기리려고 했던 그 사람은 동상으로 존재하는 바람에 수모를 겪는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조지 플로이드는 이제 미국에 사는 흑인인데 경찰관이 부당하게 이제 너무 목 졸라서 사망하셨고, 그 경찰은 20년형을 언도받고 지금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거리로 쏟아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거리 두기가 한창이던 시절이었지만, 잠깐만요, 좀 치우고요. 지구 한편에는 방역보다 저항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광경을 TV로 바라봤다. 누군가는 혀를 차고 누군가는 어떤 상황에서건 의사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놀라워했다. 자, 인종차별의 반대 시위는 전 지구적으로 확산됐고, 이름만 말해도 알 법한 위인들의 동상은 그때마다 시위대의 분풀이 대상이 됐다. 그제는 처칠 동상이, 그러니까 위인들, 처칠 동상이, 어제는 콜럼버스 동상이 훼손됐다. 물론 동상은 훼손될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이유도 있었다. 어느 날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같은 이유로 인도 독립의 아버지인 간디의 동상이 철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거야. 동상 분자하는 바람에 수모를 겪는다. 당시에는 이 동상에 세워졌을 때는 그 업적으로 세워졌지만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바뀌었어. 그러면 또다시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저거 했다, 저거 철거 없애자 라는 것이 있었던 거지. 자, 간디는 우리가 잘 알죠. 인도 독립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디에게도 어떤 흑역사가 있었나 보죠. 보십시다. 간디는 인도에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래서 변호사 생활을 하며 인종차별을 철폐 투쟁으로 명성을 날렸다.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거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이 엄청 심했던 나라였거든요.
철폐투쟁으로 넌 달렸다. 잘했는데? 이런 이력 때문에, 지난 일 때문에 간디는 1915년 인도의 문바이로 귀국했을 때부터 이미 인도인 사이에서는 슈퍼스타였다. 대단한 사람이었다. 문제는 간디가 문제의식을 느낀 인종차별은 그저 서양인에 의한 인도인 차별일 뿐이었다. 서양인에 의한 인도인 차별일 뿐이었다는 점이다. 요거 조금 더 이제 보면, 간디 논리를 요약하면 아프리카 원주민과 달리 인도인은 영국처럼 한때 제국을 경영한 문명화된 민족이니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인도인이니까 우리랑 아프리카 사람이랑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우리 인도인은 그래도 좀 대우해달라. 이런 거에 대한 철폐 투쟁이었다라는 거야. 영국 사람이 있고 인도 사람이 있고 아프리카 사람이 있고 인도인이었던 한디는 야, 우리는 얘랑 좀 다르잖아.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줘.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바람직한 건 뭐겠어? 아프리카의 사람들과 연계해서 야, 영국 사람들아,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랑 아프리카 사람들이랑 차별하지 마. 이렇게 했었으면은 더 이거였는데 그게 이거였네,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욕먹을 수 있지. 아프리카에서는 차별 반대 운동을 했건만 그 안에는 인도인은 아프리카인과 다르다. 그렇지. 또 다른 의미의 차별 논리가 내재되어 있었다. 와중에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은 차별 발언을 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차별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네. 이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독립의 아버지 간디, 존경할 만한 간디, 투쟁에서도 되게 저항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어떤 세계적인 시민의식과는 거리가 좀 먼 자국민, 인도인들만 생각했다는 그런 의식이랑 봐서 조금 씁쓸하네요. 자, 20세기 초 아이고 너무 많이 갔다. 네. 20세기 초 인종주의가 모두에게, 20세기 초라는 거는 1901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적 진화론 때문에 우수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 즉 우수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된다라는 논리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인종주의가 모두에게 별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다. 1903년 일본 오사카에서는 내국 권업 박람회라는 게 열렸는데, 박람회, 지금 엑스포 같은 거, 여기에 조선인을 비롯해 오키나와인, 아이누인, 그리고 대만 원주민이 동물처럼 100몇 년 전에 우리에 갇혀 전시됐다. 조선과 오키나와는 이 사실을 알고 격렬히 반발했다. 조선과 오키나와는 오랜 역사를 지닌 문명국이기에 아이누인이나 대만 원주민처럼 전시하면 안 된다는 게 주된 논리였는데, 여기에도 있네. 여기에도 문명국의 일원에게는 안 되지만 아이누인이나 대만 원주민에게는 그래도 별 상관이 없다. 이것도 완전한 의미의 차별 철폐하는 건 거리가 먼 사례이네. 그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인종주의가 보편적인 시대, 당시에는 그랬지.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작 우리는 저들과 다른데 왜 우리에게, 이 문장, 왜 우리에게 더 1등 국민, 2등 국민, 3등 국민을 나눠가지고 2등 국민에게 야, 우리는 그래도 3등이랑 다르잖아, 우리는 너무 차별하지 말아줘, 1등아, 이렇게 했다는 거야. 얼마나 비굴해. 비굴하잖아. 비굴하지. 이를 뛰어넘어 모든 차별은, 봐봐, 뛰어넘어 모든 차별은 부당하다. 이런 사고는 그 시대로서는 초월적 사고였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고는 생각, 의견, 대부분의 인간은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하다못해 위대한 영혼이라 극찬받는 인도 독립운동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조차 그랬고, DNA의 아버지라 불리는 천재과학자 제임스 왓슨은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 오호! 뿌리 깊다는 거야, 이렇게. 자, 이미 1년 전 사건이지만, 연이은 1년 전, 벌써 1년 전이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연인 동상의 파괴를 보면서 두어 가지 점에서 혼란스러웠다.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과거 위인들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기준은 어디까지가 타당한 것일까? 과연 지금의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을 평가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하나의 역사 아닌가? 당시 훼손된 동상의 주인공들에게는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딱지가 붙었다. 제국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너무나 확실했던 콜럼버스, 처칠과 달리 피식민지 독립운동가로서, 인도가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니까 그나마 좀 이제 약자로서의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 간디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한계를 들어 약간의 변호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내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인종차별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안전장치 중 하나인 UN 이주민 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비준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요거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협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야. 사실 새삼 상기된다. 떠오른다. 새삼 떠오른다. 물론 인종차별에 대한 금지까지 포괄하는 넓게 하는 차별금지법. 그렇지. 계속 언급했잖아요,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많아. 아동, 여성, 청소년, 뭐 성인 뭐 다 많아. 금지법. 또한 진전의 소식. 별다른 진전. 차별금지법이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참고로 한국은 현재까지 인종차별을 금지한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지 않았어. 좀 부끄러운 일이지. 실질적 G8, G8에 속했다는 국뽕이 넘쳐대는, 국뽕은 이제 애국주의,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라는 거야. 넘쳐대는 때이건만 나는 이런 이유, 아직 이런 거에서는 조금 선진국으로 들어가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 대회에 참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그래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또 새롭게 잘 또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 안녕.